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정부가 올해 1%대 저성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또 미국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출 둔화 우려까지 커진 탓인데요. 지금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권혁세 전 금감원장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정부가 1%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이제 저성장이 좀 이제 길어지는 거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졌는데요. 이런 전망에는 아무래도 지금 내수가 부진하다라는 점이 네. 가장 큰 문제로 작용했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내수 부진 요인으로서는 과도한 가계 부채라든지 뭐 고환율이라든지 또 물가가 좀 높은 것도 있고요. 네네. 또 이 건설 부동산 시장도 많이 침체됐고 또 정시도 침체되고 사실 이 소비 여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네네. 저출산 고령화 같은 그런 요인도 이제 구조적으로 좀 소비 내수 부진이 좀 고착화될 그런 우려가 큽니다. 거기다가 뭐 연말에 이제 탄핵과 그런 비상계엄 탄핵 정국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에다가 또 무한 제주 항공 참사까지 터졌기 때문에 연말에 회식도 다 이제 예도 기간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이런 소비 지표가 심리가 지금 뭐 거의 100에서 지금 88까지 떨어질 정도로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국계에서도 그런 앞으로 정치 불안정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이런 것들이 아마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국은행에서는 그래도 기준금리 인하 이제 추세로 네. 돌아서면서 금리 인하를 나서긴 했는데 예. 아직까지도 여전히 금리 수준이 높다라고 소비자들이 예. 느끼는 걸까요? 예, 좀 그런 뭐 아무래도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는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낮춰야 되는데 결국은 미국의 지금 금리가 그렇게 지금 더 이상 내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돼 있고 네네. 또 그에 따라서 환율이 또 고환율이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고심이 클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저 아까 잠깐 이제 말씀해 주시던 것 중에 이제 건설 경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신동아 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뭐 지금 뭐 건설계에서 뭐 부실이 도미노처럼 다른 데로 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커졌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탄핵 정국 속에서 사실 좀 묻혀 있는 부분이 이 건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상당히 오래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자재값이 굉장히 올라갔고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건축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분양을 하면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되니까 분양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지방에 이제 분양이 안 되다가 수도권까지도 지금 분양 실패가 많이 되니까 네.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축 허가나 착공 이런 걸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건설업계의 회사들이 자금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게 이제 PF의 불실에서 자칫하면 금융 불실로 이제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부가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걸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금융 불실로 될 경우에는 우리가 금융 위기로까지 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아마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건교부에서 빨리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빨리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네, 지금 건설 부동산 쪽이 우리 경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나마 이제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게 수출인데 이것도 올해는 좀 주춤할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뭐 이제 수출에 의존해온 그 기존의 이제 성장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좀 중국 같은 이런 나라에 추격을 당하고 선진국은 우리하고 또 AI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격차가 좀 벌어지는 지금 상황에 있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정부 출범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출의 타격이 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의 성장에서 그래도 내수가 우리가 구조적으로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보다 수출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좀 필요한데 그동안에 우리가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쪽에서 수출을 상당히 작년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반도체 뭐 이런 자동차의 수출 규제 이런 걸로 해서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서 우리가 또 기회가 올 수 있는 부분을 빨리 방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트럼프로 인해 전력기기라든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원자력 이런 부분은 빨리 협력을 해가지고 그 대체안을 빨리 발굴해야 되겠죠. 네, 지금 미국과 뭐 중국의 그 디커플링으로 가는 건 예. 이제 추세고 그 거스를 수가 없는데 예. 이런 상황이라면 아예 그냥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아예 줄여버리고 더 미국 쪽으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뭐 그렇죠. 지금 그래서 뭐 재계에서도 미국 쪽에 공장도 적극적으로 짓고 중국의 그 비중을 좀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제 해외 증권사에서는 이제 우리 경제를 지금 우리 정부가 보는 것보다 더 어둡게 보고 있는데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뭐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해서 뭐 취약점으로 많은 걸 보고 있겠지만 또 어떤 걸 가장 크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 이제 그제 그 우리 저 최상무 권한 대행이 그 3대 심평사들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한국 경제의 불안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면담도 했거든요. 네. 인터뷰도 했는데 결국 그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 불안정이 장기화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정치 불안, 그 이제 탄핵 과정과 또 대선 기간 동안에 아무 6월 달에 빨라도 대선이 된다면 그 사이에 소위 말하는 컨트롤 타입 부재, 이 정부 공직자들의 어떤 부동, 복지부동 이런 등등으로 해가 정말 필요한 정책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5개월이면 또 길면 상당히 긴 거죠. 기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트럼프 정부 출범과 맞물려 있는데 그래서 수출과 내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 대응을 못하면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JP 모건 같은 데는 뭐 엄청나게 성장 1.3%까지 이렇게 비관적으로 우리가 보는 IB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제 우리 경제가 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정 산업에 편중돼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을 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정치 불확실성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국정 공백에 더해서 이제 미국 새 행정부 출범까지 앞두고서 뭐 이제 나라 안팎으로 좀 불확실성이 많이 커졌는데 이러다가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성장 자체가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정협의체라고 지금 여야정하고 가동되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여기서 빨리 그 예를 들면 추경같이 상반기에 우리가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또 여기에 또 추경을 해가지고 그동안 작년 올해 예산이 약간 긴축성이 있는 거거든요. 작년 예산을 많이 감해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을 빨리 해서 이 내수 부진을 해결하고 또 수출 쪽도 우리가 민관 협의회를 같이 해가지고 여야가 같이 힘을 모아가 트럼프 정부의 수출 그에 대한 대응책을 이런 거 빨리 강구하는 게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굉장히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상반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심평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과거에도 여러 번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일본의 수출 규제 있을 때도 예. 또 어떤 부품 소재의 어떤 국산화를 하면서 우리가 예, 극복을 해내기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그 산업 전반을 또 구조 개혁을 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원래가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아무래도 지금과 같이 이 컨트롤 타워도 없고 지금 공무원들 자체가 새로운 계획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지금 민생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급선무인데 네네. 아무래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때 나름대로 이 트럼프 정부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또는 구조개혁,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이런 것에 본격적으로 몰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정치 불안정성을 줄이는 시간을 최대한 좀 짧게 가져가는 게 우리 경제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거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차피 대선 전까지는 상당히 어떤 적극적인 계획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걸 의식했는지 그 지금 경제부총리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그 경제수장 회의에 빠졌다가 저번 주부터 다시 복귀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해외 IB들이나 심평사들이 그걸 주시하고 있는 이제 한국의 그 지금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보는 거니까 이제 최 대행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F4 회의라든지 또는 아까 같이 심평사들 만나서 우려를 해소하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금융 안정과 또 한쪽은 수출 총력 대응, 또 한쪽은 내수 회복.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세 네. 가지 부분에는 야당이 지금 거대 야당 협조 없이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곧 이제 6월 정도엔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는 과연 경제를 누가 살리느냐 이런 어떤 여야 어느 정당과 그 후보가 경제 살리는데 진심을 갖고 행동할 거냐 이런 쪽에 아마 심판이 가지 않을까 저는 보기 때문에 5분기에 국정예비체에 누가 열심히 나서가 진심을 가지고 우리 경제 살리는데 노력할 거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예. 정부가 예. 경기 부양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뭐 이제 예. 그걸 요구하는 목소리는 큰 상황인데 예. 이렇게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그래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에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복지부동을 하는 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정부가 좀 드라이브를 좀 적극적으로 걸고 또 여야 국정협의체가 있잖아요. 거기 통해서 추경도 빨리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나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지만 내수가 원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가능한 좀 조기에 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